오늘 제가 모셔온 대가는 누구냐면은 아마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시타델 증권이라는 회사에 다니시는 스캇 럼너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별명은 월가의 작두맨입니다. 정말 시장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귀신같이 맞춰가지고 시장을 잘 보시는 분인데 오늘은 제가 간만에 PPT를 좀 들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월가의 작두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작두타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뭔 말이냐면은 진짜 무당처럼 시장을 잘 보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의 이름이 스캇 럼너라는 분인데 이분이 보는 증시 분석이라고 하는 토픽으로 제가 한번 오늘은 라이브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요즘에 시황 읽는 게 좀 많이 어려우시죠? 그죠? 트럼프가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에 관세 폭탄을 날리는 바람에 저번 주 금요일 날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역대급 폭락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트럼프가 한마디 할 때마다 시장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 그죠? 이렇게 시장을 보기 어려울 때는, 이럴 땐 대가들의 의견을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오늘 제가 모셔온 대가는 누구냐면은 아마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시타델 증권이라는 회사에 다니시는 스캇 럼너라는 분입니다. 스캇 럼너. 이제 이분의 별명은 제가 썸네일에 자극적으로 달아드렸듯이 별명이 월가의 작두맨입니다. 작두맨. 그러니까 정말 시장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귀신같이 맞춰가지고 정말 작두 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들을 정도로 시장을 잘 보시는 분인데 이제 오늘은 이분이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여기 시타델이라는 회사에 계신데 이 시타델이 어떤 회사냐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이 시타델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성과를 내는 퀀트 헤지펀드입니다. 일단 운용 규모로 치더라도 전 세계 탑 5위급에 들고요. 그리고 2022년도와 같은 하락장에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둔 걸로 유명해요. 이때가 한참 파월이 금리 올릴 때지 않습니까? 그때 무려 160억 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거는 헤지펀드 역사상 최대 수익률이었고 단순 명목 수익률을 치면은 38%였어요. 그래서 전설적인 헤지펀드로 자리매김했다 라고 얘기 나와 있죠. 그리고 물론 올해 상반기에도 모든 헤지펀드가 플러스 수익을 냈다 라고 하는 되게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퀀터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퀀트로서 제 롤모델을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여기 있는 이 켄 그리핀이라는 분을 뽑아요. 이분이 시타델의 창업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퀀터스는 아직 미진하지만 앞으로 시타델 같이 아주 유명한 회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 비전이고 그게 제가 퀀트로스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분 중 한 분입니다. 그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여기 있는 이 시타델이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이 스캇 럼너라는 분은 이분은 이 시타델 시큐리티에서 이쿼티 그리고 이쿼티 파생 즉 주식과 주식 파생이죠. 주식 파생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헤드를 하고 있어요. 헤드를. 그러니까 시타델 증권의 주식 전략 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시타델이라는 회사가 진짜 수익 잘 내거든요. 2022년도에 수익을 냈고 올해 상반기에도 다 플러스 수익을 냈어요. 그 정도로 진짜 유명한 그런 회사에서 지금 주식 헤드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스캇 럼너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월가의 작두맨이라 불립니다. 이분이 왜 작두맨이라 불리냐면은 시장을 정말 잘 맞춰서 그러는 건데 작년도에 그죠? 2024년도죠. 그때 7, 8월 달에 한 번 조정이 온 적이 있어요. 이때 엔캐리 때문에 한 번 조정이 온 적이 있죠. 이제 이 엔캐리 트레이드발 조정을 마쳤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트럼프 관세발 조정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상승된 상승장이 있죠. 이것도 마쳤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기가 막히게 맞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최근까지 골드만삭스에 계시다가 알파의 끝판왕이 시타델로 최근에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시타델로 이직한 다음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자기의 시황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 보시면 시타델 증권에서 여기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라고 하는 여기 요 페이지에다가 자기의 뷰를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마침 딱 어제죠. 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타이틀도 되게 재밌는데 타이틀이 뭐냐? 이쿼티 플래시 업데이트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한국어로 치면은 뭐냐? 주식시장 속보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속보가 나올 만도 하죠.
그죠? 왜냐? 트럼프가 갑자기 중국에 관세를 매기는 바람에 아닌 밤중에 조정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토픽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시타델의 주식 전략 헤드가 쓴 보고서니까 제가 당연히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읽어봤고요. 근데 이게 안타깝지만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한국어로 바꾸고 요약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만 간단히 먼저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분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자, 이거를 달리 말하면 뭡니까? 이거는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단기간에는 헤드라인 리스크라고 저희가 불러요. 뭐냐? 트럼프의 말말말 뉴스죠. 그리고 셧다운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이 자극될 가능성이 있다. 즉, 달리 말하면 뭐냐?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즉 단기간은 조정이다. 근데 주식시장의 기본적 긍정적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라고 보고 계세요. 특히나 기업의 펀더멘탈 강화, 즉 지금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인데 이 실적 시즌에 나온 호실적이 연말까지 상승 구간을 지탱할 것으로 본다. 다만 향후 2주간은 포지셔닝과 주식 익스포저를 줄여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곧 뭐냐? 주식 비중을 줄이라는 겁니다. 단기간은. 그리고 이제 1일 리밸런싱이 단기 시간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 이것도 다 뭐냐면 이제 2주 동안은 주식을 좀 줄여라. 쉽게 말하면 2주간 조정이 예상이 된다. 근데 기업 실적이 매우 견조할 것이기 때문에 연말 랠리를 기대해라. 그래서 향후 2주 동안은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연말 랠리가 올 거니까 그거를 받을 준비를 해라 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누가? 월가의 작두맨인 스캇 럼너라는 분이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전망을 하는가? 그죠? 왜 이렇게 전망을 하는가? 이거를 한번 상세히 봐야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일단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냐면요. 이분은 그 시타델 증권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을 관찰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즉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가를 관찰을 하고 그를 통해서 결론을 냅니다. 특히나 이분이 파생 시장에 계시기 때문에 옵션 시장의 움직임 이런 걸 되게 많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시장이 갈 것 같은지 그런 것들을 매크로랑 다 같이 종합을 해서 결론을 냅니다. 일단 현재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특히나 옵션 시장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강한 매수 확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일단 최근에 10월 10일에 그죠? 금요일이죠. 이날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중국에다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날 엄청 폭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날 투자자들은 어떻게 옵션을 거래했는가 라고 하는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날 하루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옵션 거래가 일어났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옵션 매수의 대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이 다 콜이었대요. 콜 옵션이었다고 합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대부분이 다 콜 옵션 샀대요. 그래서 개인들이 현재 아직도 미국 주식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지금 매우 강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여전히 저가 매수 심리가 여전히 매우 뚜렷하게 살아있다. 그래서 현재 그 풋콜 비중을 봤었을 때, 즉 콜 옵션과 풋 옵션 비중을 봤었을 때, 즉 콜은 오른다에 베팅하는 거고 풋은 내린다에 베팅하는 거죠. 이게 무려 11%나 콜 옵션에 쏠려 있다. 즉 11% 이상이 오를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매수 확신이 더 강하게 들고 있다 라고 하는 거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하락시 매수하는 포지션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특히나 10월 10일 날에 급락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포지션을 안 줄였고요. 그리고 시타델 플랫폼 내에서 모든 플랫폼, 즉 이제 현금, 옵션, 주식 모든 거에서 다 순매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차별점이 뭐냐? 기관 투자자들이 풋 옵션을 사는 게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개인들은 대부분이 다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풋 옵션 사고 있다. 뭔 말이냐? 기관은 하락을 보고 있고 현재 개인은 상승을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언제와? 이번 4월 달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사실 이번 4월 달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매수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번 4월 달에 트럼프가 관세를 세게 매겼죠. 그죠?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 매수 안 했대요. 근데 지금 어떻다? 지금은 개인들이 여전히 오른다고 보는 시야가 많고 반대로 기관은 현재 풋옵션을 매수하고 있다. 즉 하방을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개인은 상승을 보고 있고 기관은 하락을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시타델 증권에서 현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봤었을 때 나오는 자료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현재 고객 활동 기준을 봤었을 때 개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무려 26주 동안에 23주를 순매수를 냈대요. 그리고 현재 7주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요.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24주 이상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ETF는 208거래일 동안에 206일 동안 순매수가 들어왔다. 이건 무슨 말이냐? 진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무조건 상승만 보고 있다는 거고 이거 달리면 뭡니까? 개인들이 현재 지금 뭐다? 과열되어 있습니다. 과열되어 있어요. 근데 기관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최근 9주 중 8주 동안 뭐라고 있다? 현재 해지를 늘리고 있대요. 뭔 말이냐? 현재 해지를 늘린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락을 보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관은 하락을 보고 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거 계속 설명드릴 건데 사실 이게 스캇 럼너가 조정을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뭐냐? 개인이 지금 너무 과열되어 있고 개인이 순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과열돼 있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서 더 오르려면은 개인 리테일 자금의 수요가 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내가 봤을 땐 너무 많이 들어와서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과열 국면인 것 같다. 동시에 기관 투자자가 지금 풋을 보기 시작했다. 이러면 조정이 안 올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게 이 스캇 럼너의 지금 논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의 3분기 실적 구조를 보게 되면은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아주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2분기에 컨센서스가 5%였거든요. 근데 실제는 11%가 나와가지고 추정치를 상회하는 기업 비중이 거의 81% 상회했다고 합니다. 3분기는 컨센서스가 7.5로 주어져 있고 아마 추정치를 상회할 기업들이 더 많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스캇 럼너가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 S&P 500 내부에서 내재 상관성이 되게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개별 비중의 움직임이 높아가지고 종목 장세를 보인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번에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플러스 4.7% 변동을 기대하고 있고 기술주 변동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와 개별 종목에 대해서 옵션 스퀘어 존재한다 말을 하는데 이거는 말이 어렵죠? 이걸 대표합니다. 지수 옵션에 투자하는 참여자들은 전체 하락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고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재 옵션을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으니까 개별 종목 위주의 해지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신호가 여기 이 옵션 시장에서 포착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연말 계절성을 볼 필요도 있는데 우리가 10월 계절성을 보게 되면은 S&P 500입니다. S&P 500에 192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10월 달에 계절성을 보게 되면은 10월은 전통적으로 10월 중순부터죠. 중순부터 하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0월 26일 이때쯤 되면은 저점을 찍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10월에는 조정일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개별적으로 봤었을 때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개인 투자자는 과열되어 있고 기관은 그에 맞춰서 해칭을 시작을 했어요. 기가 막히게 여기에 있는 이 계절성 패턴과 겹치는 사이클이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10월 중순에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근거 중 하나로 여기에 있는 이 계절성을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10월 중순 하순 됐을 때 저점을 찍고 그때 반등할 거다라고 하는 게 스캇 럼너가 보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로 10월 달이 지난 다음부터는 11월부터는 연말 랠리가 올 가능성이 크다. 계절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슷하게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도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죠. 이제 이런 트렌드가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개인 투자자의 포지셔닝, 이게 아주 강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들의 그 어떤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절성이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셔닝이 통상적으로 계절적으로 9월부터 약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 그 약세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강세를 보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는 개인 투자자들의 리테일 캐시가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소진될 단계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현재 상방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유동성이 말라가니까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현재 옵션을 엄청나게 지금 제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옵션 샀으면은 증시를 끌어올리려면은 본주를 매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식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리테일에 남아있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한 번 더 비슷하게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옵션을 매수하는 이 연속극에 사실 이제 2023년 이후로 다시 한번 최고기로 찍은 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현재 지금 시장이 개인 입장에서는 과열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옵션 수요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는 11월 달에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9주 동안 무려 8주간 연속으로 풋 옵션을 계속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상승 랠리에 탑승하지 않고 현재 하방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스칼럼더가 스타일증권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서 파악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현재 지금 되게 베어리쉬한 플로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보여지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현재 그 10월 달이 계절적으로 약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10월 달에는 전환 제한이라는 블랙아웃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앞서서, 즉 3분기 실적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앞서서 그 3분기 실적이 나올 때 실적이 좋을 걸 예상해가지고 미리 자사주를 사면은 그건 배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걸 예상을 해서 자사주를 미리 사면은 그건 배임이 되니까 보통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는 자사주 매입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걸 저희가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이 블랙아웃 기간이란 말이죠. 그 말은 뭔 말이냐, 기업들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를 많이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자사주 매입 뉴스가 지금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호재 요소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과 같은 이 주가 부양책이 현재는 부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조정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11월, 12월이 되면 만약에 호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자사주 매입 많이 할 테니까 그때는 우리가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포지셔닝,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그 요즘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CTA라 그래요. CTA.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유식한 말로 추세 추종이라고 합니다. 추세 추종 펀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는 주식을 계속 사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 펀드들은 주식의 추세 신호가 강하면 그때는 주식을 많이 사고요. 추세가 약해지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매도로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현재 이 주식이 매도로 돌아가는 지점이 S&P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트리거 지점이 6,494포인트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 뭔 말이냐면은 이 포인트가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추세 추종 펀드들이 매도로 돌아서는 지점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최근에 트럼프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께서 이제 노이즈 만들고 있죠. 그래서 헤드라인 뉴스, 즉 트럼프가 관세 뭐 얘기한다든가 혹은 셧다운 리스크 때문에 뭐가 나온다든가 해서 그것 때문에 충격이 와서 S&P 500이 요 선 밑을 하회를 하면은 그때는 CTA 펀드에서 매도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하락으로 꾸준하게 이어질 수도 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쫙 요약해 보면은 사실 좀 신선하죠? 그죠?
사실 시장을 보면서 시장을 해석하는 분들이 그 되게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시장을 해석합니다. 뭐 매크로로 가져가는 분도 계시고 밸류에이션도 있고 한데, 이분은 오로지 기관과 개인의 수급을 봐요. 기관과 개인의 수급을 보고 그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걸 가지고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냐? 구조적으로는 지금이 강세 구조가 맞다. 뭔 말이냐? 미국 주식 여전히 좋을 거다. 3분기에도 실적 좋게 나올 거고, 그리고 11월, 12월 달 되면은 강세장이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근데 10월 달에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10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자사주 매입이 막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개인들이 지금 너무 달렸고 기관들이 현재 지금 풋 포지션 보고 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변동성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분의 본격적인 그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근데 이 10월 달 변동이 오는 걸 이거를 하락장으로 인식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10월 하순을 조정이 올 텐데 그거를 매수 기회를 보고 연말까지 계속 달릴 거니까 이제 연말까지 계속해서 가면 되겠다. 이분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게 섹터 전략으로 M7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을 들여다봐라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M7은 너무 달렸고, 그리고 M7이 기술적으로 현재 지금 고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을 봐라 라는 말을 하시고, 신흥국, 가치, 그리고 국제 섹터에 대한 것들을 보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연말 기준 모멘텀보다 약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 한 번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급등하는 거는 이제 그 전반적인 시장의 랠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캇 럼너가 보고 있는 현재의 증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요 내용은 제가 그 이제 앞선 시황들에서 보여드렸던 정보들과 되게 좀 유사합니다. 저도 의견이 비슷해요. 저는 기술적 분석과 매크로를 보는 사람인데, 현재 이더리움을 보시게 되면은 차트가 지금 되게 애매합니다. 보시면은 장기 추세선이 121선 위에 있는 건 맞는데 지금 단기 추세는 다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현재 장기 추세선 위에서 지금 왔다 갔다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상승 추세라고는 볼 수는 없는 차트에 지금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S&P 500이죠. S&P 500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기준으로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스파이를 잠깐 보여드리면 어제 기준으로 그 S&P 500이 21선을 가까스로 걸쳤거든요. 가까스로 걸쳤는데 이게 이 위에서 안착하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 결정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21선에 안착을 제대로 못하면, 오늘 내린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좀 보여요. 그래서 지금 되게 베팅하기가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분의 말을 참고해서 듣는다면, 그죠? 이분이 제시한 근거가 합당하다고 느껴진다면 10월달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조금 조심하고,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강세장 예상이 되니까 그때 들어가도 늦진 않겠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제가 가져온 자료의 전반적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평소와는 다르게 좀 대가의 자료를 가지고 왔고, 이 대가의 자료 중에서도 조금 한국에는 좀 생소하죠. 그죠? 기관과 개인의 수급을 보면서, 그죠? 기관과 개인의 수급을 보면서 어떻게 시장을 해석하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되게 독특한 시각을 가진 그런 분의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좋은 밤 되시고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